중국이 5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600억 원을 들여서 26층짜리 돼지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건물이 지금 중국 양돈 산업을 거꾸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만 1년에 120만 마리를 도축합니다. 산업을 살리려고 지은 시설이 어쩌다 자기 발등을 찍게 됐을까요? 2026년 지금 중국 돼지고기 값은 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젠 웬만한 채소값보다 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곡물 자급률 95%, 이 숫자에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빈칸이 딱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칸이 오늘 저녁 여러분 식탁에 오를 삼겹살 값을 흔드는 불씨입니다. 자, 이제 그 구조를 숫자로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건물부터 보셔야 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어저우라는 도시에 26층짜리 빌딩이 두 동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돼지가 삽니다. 26층이면 우리 동네 아파트 한 동 높이입니다. 그 높이의 건물 안에서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전부 돼지를 키우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건물 양돈장입니다. 지은 회사는 원래 시멘트를 만들던 중신 카이웨이라는 곳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두 동을 합친 바닥 면적이 약 40만 제곱미터입니다. 한 동만 따져도 약 39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쉽게 말하면 축구장 56대를 한자리에 깔아놓은 크기입니다. 여기서 한 번에 키우는 돼지가 약 60만 마리입니다. 1년에 잡아내는 돼지는 약 120만 마리입니다. 단 한 건물에서만 나오는 숫자입니다. 설계상 1년에 생산하는 고기가 약 10만 8천 톤에 달합니다. 어지간한 도시 하나가 1년 내내 먹을 양을 이 건물 한 채가 찍어내는 셈입니다. 운영 방식도 보통이 아닙니다. 돼지가 직접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태우는 엘리베이터처럼 돼지도 층마다 엘리베이터로 옮겨 다닙니다. 사료는 자동으로 들어가고 분뇨도도 자동으로 빠집니다.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물보안 차단막까지 둘렀습니다. 2022년 가을, 어미돼지 약 3,700마리를 들이면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굳이 빌딩에 돼지를 넣었을까요? 그냥 넓은 농장에 풀어 키우면 될 텐데 말이죠. 답은 2018년에 있습니다. 그해 8월, 중국 라오닝성 선양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처음 터집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한 번 걸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퍼지기 시작하면 손 쓸 새도 없는 병인 셈입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죽거나 살처분된 돼지가 최소 1억 마리가 넘습니다. 추정으로는 2억 5천만 마리까지도 봅니다. 중국 전체 사육두수의 40에서 50%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키우던 돼지 절반이 통째로 증발한 셈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이때 날아간 돼지고기를 약 2,790만 톤으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심합니다. 병균이 절대 못 뚫는 요새를 짓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수직 빌딩 안에 돼지를 가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요새가 지은 사람을 거꾸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가격표를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로 지었는데 어떻게 망할까요? 답은 너무 많이 지어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휩쓸고 간 뒤 중국 정부는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늘려라, 보조금까지 얹어주겠다는 거였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 많은 거대 기업들이 광동, 산둥, 허베이 곳곳에 26층짜리 돼지 빌딩을 동시다발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 곳도 아니고 여러 성에서 한꺼번에요. 쉽게 말하면요,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옆집이 지으니 나도 질 수 없다. 보조금이 나오니 일단 짓고 보자는 거였죠. 문제는 그 누구도 멈출 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공급이 폭발했습니다. 2020년 바닥일 때 돼지고기 생산이 약 3,600만 톤이었는데 2025년엔 5,550만 톤에서 5,700만 톤까지 올라옵니다. 5년 만에 50% 넘게 늘어난 거죠. 열병이 돌기 전인 2017년 수준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이 넘치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집니다. 2024년 8월에
도매가가 킬로그램당 13.88위안이었습니다. 그게 2026년 3월엔 약 9.71위안까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무려 43%가 빠진 겁니다. 8년 만에 최저가, 일부에선 16년 만에 가장 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장바구니에서 고기가 채소보다 만만해졌다. 한때는 상상도 못하던 가격 역전이 벌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요, 삼겹살 한 근이 웬만한 반찬거리보다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고기가 아까워 아껴 먹던 시절은 옛말이고 이제는 곁들일 채소가 더 부담스러운 웃지 못할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농가가 실제로 손해주는 돈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키워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남기는커녕 까먹습니다. 새끼 돼지를 사다 키우는 농가는 한 마리당 약 225위안, 우리돈 43,000원 정도 적자입니다. 직접 새끼를 받아 키우는 곳은 손해가 더 커서 약 381위안까지 갑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에요. 2025년 10월부터 약 6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결국 한 마리를 정성껏 키워서 남는 건 고작 마이너스 4만 원입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인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값이 떨어지면 사료라도 싸야 버틸 텐데요. 2026년엔 그마저 거꾸로 갑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사료 곡물값이 오르면서 파는 값은 바닥인데 키우는 원가는 올라가는 이중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에선 적자, 한쪽에선 원가 부담이 동시에 덮친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누구 손에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그 정부입니다. 살리겠다고 보조금을 퍼부어 증산을 밀어붙인 손이 이제 값이 폭락하자 다시 줄이라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엑셀을 끝까지 밟던 발로 같은 발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차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산업을 구하려던 시설이 그 산업을 거꾸로 짓누르는 자승자박이 완성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 모두가 똑같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적자는 모두에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폭락 속에서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오히려 웃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업계 1위 머우안을 한번 보세요. 온 업계가 6개월 연속 적자에 허덕이는데 이 회사는 2025년에 순이익 약 154억 9천만 위안을 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에 가까운 흑자입니다. 전년보다 13%쯤 줄긴 했지만 줄어든 게 흑자입니다. 남들이 마이너스일 때 이 회사는 플러스였던 거예요. 출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해에 약 7,800만 마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늘 적자였던 도축 사업까지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가격이 바닥을 기는데 어떻게 1위는 더 단단해질까요? 답은 규모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똑같이 한 마리를 팔아도 덩치 큰 회사는 원가가 훨씬 쌉니다. 사료를 대량으로 싸게 드리고 자동화로 사람 손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무너지면 원가 높은 작은 농가부터 먼저 쓰러집니다. 무너지는 건 소규모 농가와 빚 많은 중소기업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가격 폭락이 약한 선수를 솎아내고 시장을 거대 기업 몇 곳으로 몰아주는 겁니다. 저는 이걸 회전문이라고 부릅니다. 문은 계속 같은 자리를 도는데 힘 약한 사람만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서로 버티기 싸움인데 자본이 두꺼운 쪽만 끝까지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걸 막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서늘한 장면이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폭락을 막으려고 냉동 돼지고기 비축을 늘렸습니다. 동시에 큰 양돈사 25곳을 불러 모돈,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어미 돼지를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목표치도 못 박았어요. 정상 모돈을 4,100만 마리에서 3,900만 마리로 낮추라는 겁니다. 공장으로 치면 생산 라인 자체를 줄이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더 키우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불을 더 키우라고 부채질하던 손이 이제 와서 같은 손으로 그 불을 끄라는 겁니다. 증산에서 감산으로 방향을 통째로 틀어버린 거예요.
통제하려고 만든 시스템이 결국 통제 불능이 되어 정부를 거꾸로 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러면 1위는 이 적자를 어떻게 버틸까요? 국내에서 손실을 감내하는 동안 머우아는 바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26년 2월 홍콩 증시에 다시 상장해 약 17억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싸울 실탄을 채운 거죠. 그리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현지 기업 BAF와 손잡고 중국식 대형 양돈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 합작 이후 BAF의 베트남 돼지 부문 순이익이 한 해 약 444%나 뛰었습니다. 북매에서 본 손실을 해외에 더 높은 효율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결국 폭락은 1위에게 위기가 아니라 청소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약한 경쟁자가 사라진 자리를 살아남은 거인이 천천히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국만의 일일까요? 똑같은 각본을 우리는 이미 2번 봤습니다. 자, 그 2번의 각본이 뭔지는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인트로에서 던졌던 빈칸 하나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곡물 자급률 95%. 거기 아무도 입에 안 올리는 글자가 딱 하나 빠져 있다고 했죠? 그 글자, 바로 콩입니다. 자, 이제 이 한 글자가 어떻게 거대한 빌딩을 무너뜨리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95%라는 숫자, 이거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건 쌀과 밀, 옥수수, 딱 3대 공범물만 센 점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95점짜리 성적표인데 채점을 안 한 과목이 하나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안 센 과목이 바로 콩입니다. 그럼 콩까지 넣어서 다시 채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식량 자급률은 70%대 중반에서 60%대로 뚝 떨어집니다. 미국 농무부와 학계의 추정치인데요. 가장 신뢰도 높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020년 기준 약 66%로 봅니다. 95점인 줄 알았는데 콩 한 과목 채점했더니 60점대로 주저앉는 셈이죠. 도대체 콩 점수가 얼마나 나쁘길래 그럴까요? 중국의 콩 자급률은 고작 15%입니다. 나머지 80%가 넘는 콩을 죄다 바깥에서 사옵니다. 수입 의존도가 82%가 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콩 수입 전망치가 약 1억 600만 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콩의 60% 이상을 중국 혼자 빨아들이는 양입니다. 세계 콩 시장 열의 6바구니를 한 나라가 사가는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그 콩 도대체 어디에 쓸까요? 사람이 두부 부쳐 먹으려고 1억 톤을 사올까요? 아닙니다. 콩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돼지 사료입니다.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이걸 대두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돼지를 살찌우는 단백질 연료입니다. 자, 여기서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앞에서 본 26층 돼지 빌딩 기억하시죠? 돼지를 더 많이 키울수록 사료가 더 필요합니다. 사료가 더 필요하면 콩을 더 사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급하겠다고 지은 거대한 빌딩이 오히려 세계 최대의 콩 수입 의존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급하려다 더 종속됐다. 이게 바로 자기 발등을 찍은 진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중국에서 처음 벌어진 게 아닙니다. 보조금을 퍼붓다가 과잉이 터지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각본. 우리는 이걸 2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 태양광입니다. 2000년대 후반 스페인 정부가 보조금을 후하게 뿌렸습니다. 그러자 한 해 세계 신규 설비의 절반이 스페인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재정이 감당을 못하니 보조금을 깎고 그것도 모자라 소급해서 빼앗았습니다. 결과는 산업 초토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우유 호수입니다. 유럽연합이 우유에 최저 보장 가격을 걸어줬더니 농가들이 미친 듯이 짜냈습니다. 남아도는 우유가 호수를 이룰 만큼 쌓였죠. 보조금이 과잉을 부르고 과잉이 붕괴를 부르는 패턴, 정확히 똑같습니다. 중국의 돼지 빌딩은 이 낡은 각본의 가장 거대한 최신판야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서늘한 진실이 있습니다. 식량 위기의 본질은 사실 생산이 아닙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어도 그걸 살 돈이 없으면 위기는 옵니다. 2020년 리커창 당시 총리가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월 소득 1000위안, 우리 돈 약 17만 원으로 사는 인구가 6억 명이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냉장고는 꽉 찼는데 지갑이 텅 빈 사람이 6억 명입니다. 콩값이 오르면 사료값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면 고깃값이 오릅니다. 그 청구서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바로 이 6억 명의 밥상입니다. 결국 빌딩이 아무리 높아도 진짜 약점은 그 안에 들어갈 콩 한 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콩값이 왜 멀리 한국 사는 여러분 지갑까지 노리는 걸까요? 여기까지는 중국 얘기였습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중국 돼지가 저렇게 싸다는데 그 싼 고기가 우리 마트로 밀려들면 어쩌지? 그래서 우리 양돈 농가 다 죽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이거든요. 한국은 ASF가 도는 나라의 돼지고기를 아예 수입 금지로 막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수입 승인조차 받지 못한 나라예요. 가격을 한번 보세요. 중국 생돼지는 1kg에 우리 돈 2,100원쯤 합니다. 한국 도매가는 5,000원대예요. 2배가 넘죠. 이렇게 싼데도 한국 식탁엔 단 한 점도 못 올라옵니다. 북경에 검역대가 막고 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고기는 북경에서 막힙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보는 삼겹살, 그거 거의 다 북산이거나 미국산이에요. 한국 돼지고기 수입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자, 그럼 안심해도 될까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진짜 청구서는 고기가 아니라 사료값으로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키우는 돼지가 약 1,100만 마리예요. 다 우리 땅에서 자란 국산 돼지죠. 그런데 이 돼지들이 뭘 먹고 클까요? 옥수수하고 대두박, 그러니까 콩 찌꺼기를 먹습니다. 그 사료가 거의 전량 미국산, 브라질산이에요. 돼지는 국산인데 밥은 수입인 거죠. 여기서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중국이 돼지를 더 키우려고 사료용 콩을 더 사들이면 국제 곡물값이 들썩입니다. 중국 한 나라가 세계 콩 무역의 60% 이상을 빨아들이니까요. 큰 손이 장을 보면 시장 전체 가격표가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오른 곡물값은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비행기표도 비자도 필요 없어요. 고기는 국경에서 막지만 사료값은 비행기 없이도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인상분은 고스란히 한국 삼겹살 원가에 얹힙니다. 남의 집 불이 우리 집 식탁까지 옮겨 붙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이냐? 아니요. 이미 신호가 펴졌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마트에서 파는 쌀 20kg 한 포대가 6만 원을 넘어섰어요. 평년보다 16% 넘게 뛴 소매가입니다. 곡물값이 흔들리면 우리 밥상이 가장 먼저 떨린다는 증거죠. 그럼 우리가 이 충격을 버틸 힘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가장 서늘한 숫자가 나옵니다. 한국 곡물 자급률 약 19.5%예요. 우리가 먹는 곡물 5알 중에 4알을 수입한다는 뜻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사실상 꼴찌예요. 국제 곡물값이 기침만 해도 우리 식탁은 몸살을 앓는 구조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을게요. 그럼 한국도 저 26층 돼지 빌딩을 따라 지으면 안 될까? 효율 좋다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솔깃하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60만 마리,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겁니다. ASF가 그 바구니 하나만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60만 마리가 한 번에 살처분이에요. 웬만한 나라 방역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평소에 제일 안전해 보이던 요새가 사고 한 번에 가장 큰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빌딩식 양돈 도입을 방역과 인허가로 사실상 보류했습니다. 못 지은 게 아니라 안 지은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끊어낸 선택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산업을 살리겠다고 26층짜리 거대한 돼지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함이 과잉 생산을 부르고 과잉이 가격을 무너뜨려서 결국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꼴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메랑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 부메랑의 이름은 거창한 빌딩이 아니라 콩 한 알이었습니다. 콩이 사료값을 밀어올리고 사료값이 한국 삼겹살과 쌀값으로 건너오는 거죠. 진짜 약점은 26층 콘크리트가 아니라 채점하지 않은 그 콩이라는 빈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동네 마트 한번 들러보세요. 삼겹살값, 그리고 쌀값.
요즘 여러분 동네는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